자존심 내세워서 잘 될 거는 없어요. 파국하고 미안하다는 말 절대 아끼지 마요. 아끼다가 똥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쓰는 남편입니다. 빠밤. 이런 거 음해효과로 들어가야 되나? 네, 아직 초보라서 어색합니다. 오늘 함께 떠들 거는 미안하다는 말, 아끼지 말아요 와 관련된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와 아내는 지금 연애 때부터 결혼 생활까지 치면 총 6년 차 된 신혼부부예요. 근데 연애 때부터 결혼해서까지 미안하다는 말을 사소한 거나 큰 일부터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저희 부부가 뭐 이렇게 서로한테 큰 죄를 져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서로의 말을 좀 공감하려고 했는데 잘 공감을 못 해줬을 때나 함께 하려고 했는데 함께 못 해줬을 때, 그리고 감정이 좀 하루의 감정이 차이가 날 때도 미안하다는 말을 잘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많이 하고 아내가 저보다 좀 더 하는 것 같은데,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구나가 좀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고맙다는 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은 미안하다는 말 가지고 이게 언제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공감할 텐데, 이게 공감이라는 거는 영혼 없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나 연애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은 그냥 고개를 끄덕일 때도 있고 응이라고 할 때도 있고, 그죠? 그냥 넘어갈 때도 있는데, 제가 연애할 때부터 아내와 지금 함께 살 때 살아온 배경이랑 맥락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양가의 부모님이 되셨지만 어떤 부모님의 결도 서로 달랐고, 그리고 처한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아픔과 그 아픔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도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게 온전히 제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저는 그런 표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내의 아픔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감하지 못해서 미안해. 근데 뭐 많이 힘들지, 혹은 많이 힘들었겠다 거나, 아니면 근데 나도 그거랑 비슷한 상황을 겪었었는데 좀 난 이랬었던 것 같아, 그런 얘기인가? 라고 하고서 이걸 좀 맞춰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방법은 지금도 좀 잘 쓰고 있어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죠. 아내랑 여자친구가 아픈 얘기해줘서 들어줬는데 들어준 게 왜 미안해일 수도 있지만, 앞에 미안하다라는 말을 붙임으로써 내가 너의 감정에 온전하게 함께 공감하기를 바란다는 태도 혹은 제스처를 취해주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비단 부부 사이 혹은 연인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뭐 강의할 때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만나는데, 청소년 친구들이랑 1대1로 어떤 컨설팅 상담을 할 때 정말 그 친구의 어떤 고독과 외로움이 드러나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 너가 겪었던 그런 것들은 또 다른 결이라 명확하게 공감해 주지 못할 것 같아서 일단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그 친구가 앞에 있는 선생님이 많이 공감해주려고 노력하는구나 라는 걸 느껴서 더 편하게 본인의 얘기를 하고, 저도 그 친구 얘기를 듣고 나서 더 정확하게 컨설팅을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미안하다는 말을 씀으로써 내가 공감하려는 노력을 취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저는 쓰는 편이냐면, 연인 사이, 부부 사이에 함께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식사를 하고 같이 영화를 본다거나 같이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닌다거나, 제 아내를 통해서 좀 고마워하는 건 뭐냐면, 늘 이제 뭐 인스타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저랑 같이 데이트하러 갈 곳, 같이 먹으러 갈 곳, 뭐 이런 것들을 늘 보내놔요. 그리고 본인이 봤던 드라마, 뭐 영화 이런 거 리스트업을 쭉 해서 나랑 함께 봐야 될 거라고 늘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이게 TV라는 거는 혼자 보거나 둘이 보거나 어차피 그 TV에서 얘기해주는 주체는 배우자 혹은 예능인들이기 때문에 똑같지 않나 생각했지만, 아내가 그거를 2년, 3년, 4년 같이 늘 같은 드라마를 보고 예능을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웃음 코드도 되게 비슷해지고, 그리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소재도 많아지고, 혹은 제 결이 아닌 드라마 이런 장르의 것들을 아내랑 같이 봤을 때 아내가 그걸 통해서 나는 저런 장면이 좋아, 저럴 때 여보씨도 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듣고 나니까 아내를 더 알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아내가 주말에 인사이드 아웃 2를 저녁에 같이 보자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인사이드 아웃도 유튜브에 있는 거는 봤는데
너무 훌륭한 영화지만 그 그림체가 제가 몰입할 수 있는 그림체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애니메이션이랑 어떤 자막은 잘 들어오는데 어떤 애니메이션의 어떤 그림체나 이 자막은 이게 보면 볼수록 따로 노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서 인사이드 아웃 1도 안 봤는데 인사이드 아웃 2를 아내가 보자 해서 일단 봤죠. 일단은 그런 노력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도 하려고 하는 거. 잘 몰입이 안 됨에도. 근데 보려고 하는데 30분, 40분 지났는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그림체가 저랑 또 안 맞고 자막이 따로 노니까 이게 표정에서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제 표정 보더니 다른 거 볼 거야 이래서 아 미안해 나 얼굴에 틱이 났지. 이거는 사실은 이 그림체는 자막이 나한테 따로 놀아. 그래서 내가 잘 몰입을 못했던 것 같아. 인사이드 아웃 원도. 이게 마치 아내가 내가 TV 농구를 볼 때 이게 전혀 몰입이 안 된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때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죠. 이런 상황에서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같이 맞춰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제스처를 좀 취하는 거죠. 근데 번외로 부부 사이에 함께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제 아내도 사실은 농구 경기장을 좀 보러 경기장에 간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재작년부터 제가 서울 삼성 팬이거든요. 근데 서울 삼성이 지금 거의 3년째 꼴찌를 하고 있어서 마음이 아픈데 아내가 저한테 맨날 꼴찌 하는데 왜 보냐 이러는데 이게 팬의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꼴찌는 희망이 있잖아요. 이게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잖아요. 저는 바닥은 늘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는 편입니다. 긍정적이어서. 근데 아내가 이제 경기장에서 보는 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서울 삼성 이정현 선수도 잘생겼다고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또 이정현 선수 마킹된 유니폼도 사고 사인 받겠다고 했는데 또 그날 경기를 지는 바람에 이게 경기 지면 또 사인 받기가 힘들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좀 함께 해주고 또 제 아내도 G.O.D 팬인데 매년 웬만하면은 그 티켓팅 하기가 정말 어렵긴 하지만 제가 먼저 들어가서 티켓팅 해가지고 G.O.D 콘서트 뭐 서울 부산 콘서트 연애 그래도 2번 정도는 무조건 아내랑 같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번외 얘기에 잠깐 좀 떠들어봤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감정이 다를 때도 미안하다고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회차 때 제가 살짝 계절에 빗대서 오늘 저의 계절은 봄인데 아내의 계절이 겨울일 때 말을 하는 거에 대한 태도를 좀 말씀드렸는데 감정이 다를 때도 미안하다고 하는 게 좀 필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강의를 2개를 뛸 때가 있어요. 네, 하루에 강의가 2개 잡히면 이게 집에 들어오면 긴장이 싹 풀려서 아내랑 맥주 한잔 할 때 이게 맥주가 그대로 몸으로 좀 흡수돼요. 근데 그 기분이 되게 좋긴 하지만 금방 기절할 각이거든요. 근데 아내가 뭐 예를 들어서 그날따라 아내가 운동도 하고 개인 노트북으로 제 이제 뭐 글쓰기 편집 작업 같은 것도 그 디자인 작업 같은 거 도와주는데 그거 안 할 때는 온전히 집에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오면은 되게 반갑게 맞아주고 저랑 떠들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강의를 2개를 하고 와서 너무 이렇게 이게 얼굴에 내려와요. 마치 중력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그러면은 너무 미안하다. 내가 이게 원래 2시간 정도 같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1시간 정도밖에 못할 것 같아. 대신 내일 일어나서 주말이니까 데이트도 하고 이러자라고 하면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집에 와서가 좀 피곤한 상태였고 아내는 올빼미형이라 밤에 되면 좀 깨어나거든요. 마치 불사조처럼. 그래서 이런 좀 감정의 결과 에너지의 결이 맞지 않을 때도 너무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거는 정말 부부 사이에 되게 중요한 에티켓인 것 같아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미안하다라고 얘기해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운전하러 가면 아내가 이제 여보씨 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마트 들려줘. 들어가기 전에 뭐 다이소 가서 뭐 사야 돼? 아니면 세탁소 가야 돼? 하는데 이게 아내랑 옆에서 운전하면서 대화하고 그리고 뭐 떠들고 음악 듣다 보면 이게 까먹어요. 집으로 쓱 가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내가 거기 가자고 했는데 지나쳤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미안해 지금 뭐 너와의 대화가 좀 재밌어서 지나쳤는데 다시 돌아가자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총 4가지의 미안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이제 공감할 때 내가 그 상황에 정확하게 공감해주지 못해서 일단은 미안해. 근데 이런 일이었지 라고 물어봐 준다거나 함께 하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이거는 좀 비선호일 때 나도 같이 노력하려고 하는 태도는 보이지만 비선호일 때도 미안하다는 얘기가 필요하고 서로의 감정이 다를 때 그 감정을 잘 맞춰주지 못할 때도 미안하다는 얘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뭔가 실수가 나왔을 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4번째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미안하다고 하는 거는 자존심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비즈니스 관계나 부부 관계는 더 마찬가지인데
자존심 내세워서 잘 될 거는 없어요. 파국이죠, 파국. 파국이 일으킬 건 많겠죠. 물론 내가 나 자신, 내 꿈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목표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는 쓸데없는 자존심이라도 부려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나한테 말을 걸 때는. 그래서 오늘은 미안하다는 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미안하다는 말 절대 아끼지 말아요. 아끼다가 똥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얘기가 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스는 남편이었고, 오늘도 시 낭독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낭독해 드릴 시는 그게 참 미안합니다 라는 시입니다. 그대 한번 안아주면 좋았을 것을 뾰족한 그대의 반응에 날선 말을 했습니다. 뾰족한 당신도, 오늘 하루 마음이 삐뚤 당신 모습도 사랑한다는 건 변함없는데 그대 서운하게 하고 뒤늦게 안아주었습니다. 그게 참 미안합니다.